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일본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 그 이름이 얼리웍스죠? 얼리웍스 코 LTD, 티커는 ELWS, 이 회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기사도 있고 분석 보고서, 또 직접 정리해주신 메모까지 이걸 샅샅이 훑어보면서요. 얼리웍스의 핵심 기술, 그 GLS라고 하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또 시장 상황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께서 이 얼리웍스라는 회사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는 거죠. 특히 최근에 주가가 정말 크게 움직였는데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얼리웍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이거부터 좀 짚고 가야겠죠. 2018년에 세워진 일본 회사라고 하고요.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히 암호화폐 이런 걸 넘어서서요. 실제 여러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종의 전략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체 개발한 그리드 레저 시스템, 줄여서 GLS, 이 독특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GLS가 사실상 얼리웍스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경쟁력인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프라이빗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블록체인의 장점 있잖아요. 데이터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이 높다는 거. 이건 그대로 가져가요. 그런데 동시에 기존에 우리가 쓰던 데이터베이스처럼 처리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려고 한 거죠. 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인 속도는 개선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0.016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분석에서는 0.2초 안팎으로 트랜잭션이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나와요. 0.2초요. 와, 기존 블록체인들이 몇 번씩 걸리기도 하는데 엄청 빠른 거네요. 네, 거의 실시간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금융거래라던가 아니면 유통 쪽에서 실시간 재고 관리 같은 거. 이런 분야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이런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걸 위해서 완벽한 탈중앙화는 좀 포기했을 수 있어요. 일부 중앙화된 요소를 넣어서 속도랑 보안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으려 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속도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 트레이드를 한 거군요. 안정성도 강조한다고 들었는데요. 서버 다운 없이 계속 돌아간다 이런 점도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죠. 근데 GLS의 특징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범용성입니다. 범용성이요? 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SQL이잖아요. 이 SQL이랑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접근하기 쉽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개발자들이 비교적 쉽게 GLS 기반 시스템을 만들고 또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개발자 교육 시간을 확 줄였다. 이런 고객 피드백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건 진짜 큰 장점이네요. 현장에서 느끼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고객사들 보면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IT는 기본이고 해운,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화장품이나 화학 산업까지. 정말 넓네요.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네, 광고 클릭 추적이나 웹사이트 방문자 관리, 아니면 요즘 핫한 NFT 판매 플랫폼 구축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그 일본의 아주 큰 광고 미디어 그룹이죠. 하코도디아의 미디어 파트너스. 여기랑 협력한 게 좀 주목할 만한데요. 하쿠어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고객사 하나 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광고업계라는 게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야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GLS를 쓴다는 건 이 기술이 진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시장에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얼리웍스한테 가장 가능성 있는 시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와, 이 GLS 기술만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혁신적이고, 근데 항상 그렇듯이 기술이 좋다고 회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회사 살림살이는 어떤지, 재무 상태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기술의 잠재력과 실제 재무 성과는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죠.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요.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순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244.5%나 늘었어요. 4억 3,800만 엔. 244.5%요? 와,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그렇죠. 시장에서 일단 얼리웍스 솔루션이 먹히고 있다, 팔리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 숫자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과연 이게 수익으로도 이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재무제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요. 매출이 확 늘어간 만큼 그걸 만들기 위한 비용, 즉 매출 원가랑 판매 관리비도 같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아, 비용도 같이 늘었다는 거군요.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광고나 프로모션 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 아직 회사가 잘 안 알려져 있으니 시장 점유율을 빨리 확보하려고 좀 공격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인지도를 높이려는 투자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손실이랑 순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도 꽤 큰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돈은 못 버는 그런 상태인 거죠. 수익성 확보가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최근에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그것도 이런 재무구조 개선 노력의 하나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들려는 시도 중 하나로 해석해야겠죠. 이렇게 재무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이 혹시 그 나스닥 상장 유지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려면 지켜야 하는 최소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소 시가총액 기준, 보통 한 3,500만 달러 정도 되죠. 아니면 최소 자기자본, 이건 한 250만 달러 정도. 네네. 근데 얼리옥스가 주가도 좀 떨어지고 계속 손실을 보다 보니까 이 기준들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 쪽에서 이러다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받기도 했고요. 기준 맞출 마지막 기한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어요. 상장 폐지 경고요? 어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 회사는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대응했죠? 물론 회사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ADS 비율 변경 같은 걸 통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했어요. ADS 비율 변경이요? 그건 뭔가요? ADS라는 게 미국 예탁 주식, American Depository Shares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외국 기업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 같은 거예요. 이 ADS 하나당 원래 주식 몇 주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해서 ADS 한 주당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를 들어 1ADS가 원래 주식 1주였다면 1ADS를 10주로 바꿔서 가격을 10배로 보이게 하는 식으로요. 아하,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근데 이런 노력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 또 근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 좀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나스닥 상장 유지가 계속 좀 불안정한 상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한쪽에는 GLS라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기대감, 또 폭발적인 매출 성장, 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계속되는 적자, 그리고 나스닥 상장 유지라는 어떤 불안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막 하루에 38% 이상 급등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것도 바로 이런 기대와 우려가 막 부딪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말 양날의 검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고 또 회사를 둘러싼 환경은 어떤지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2018년에 회사를 같이 세운 분들이 코바야시 사토시 CEO 그리고 야마모토 히로키 CTO 이 두 분이 초기부터 쭉 이끌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바야시 대표는 법률이나 재무 쪽 경험이 많은 사업가 스타일이고 야마모토 CTO는 로봇공학 전문가라고 하네요. GLS 개발의 핵심 인물이시고요. 최근에는 COO나 CDO 같은 임원들도 새로 영입하면서 경영진을 좀 보강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고요. 이 리더십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경영진 구성을 보면 창업자들이 기술 쪽이랑 경영 쪽, 양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특히 CTO가 핵심 기술 개발자라는 건 기술 중심 회사로서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소유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코바야시 CEO 지분요, 거의 62.76%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와, 60%가 넘어요. 그럼 거의 절대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장점이라면 리더십이 강력하니까 회사가 뭔가 결정할 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다. 책임 경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죠. 네, 지분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반대로 너무 한 사람한테 힘이 쏠리는 건 좀 우려되지 않나요? 자유에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배구조가 투명한가? 또는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특정 개인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면 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소액주주들이 이익을 좀 해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런 우려를 직접적으로 막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 투자자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비중이 아주 크진 않아서 실질적으로 막 견제하는 조카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강력한 오너십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얼리웍스가 속해 있는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는 좀 어떤가요? 기회는 충분히 있을까요? 시장 자체의 잠재력은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시장조사 기관들 예측을 종합해보면요.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23년에 한 125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2032년 가면 거의 8천억 달러 가까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8천억 달러요? 와, 엄청난 성장이네요. 네, 연평균 성장률이 정말 대단하죠. 특히 그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하죠.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요. 또 금융뿐만 아니라 뭐 공급망 관리,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진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거나 이미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리웍스가 주로 기업 대상 B2B 솔루션의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나 블록체인 도입 움직임은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웹3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트렌드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웹3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밑바탕에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리웍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계속 열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안전하고 빠른 NFT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안에서 쓰는 자산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경쟁자들도 막 달려들지 않을까요? 정확하십니다. 기회가 큰 만큼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같은 전 세계적인 IT 공룡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회사들이 엄청난 자본력, 기술력, 그리고 기존 고객 네트워크를 무기로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기존 고객들한테 우리 블록체인 쓰세요 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리웍스처럼 뭔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경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거인들이랑도 싸워야 하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루키들이랑도 경쟁해야 하고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리웍스는 결국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 GLS의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구조라는 차별점, 이걸 시장에 얼마나 잘 알리고 또 실제 고객들한테 이거 쓰니까 진짜 좋네 하는 가치를 증명해내느냐. 여기에 생존과 성장이 달렸다고 봐야죠. 기술력 증명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장 전체가 가진 어려움들도 좀 극복해야 해요. 예를 들면 아직 블록체인 잘하는 개발자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각국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 좀 불확실한 면도 있고요. 또 기술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거 도입해야 하나? 망설이거나 도입하더라도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과연 얼리웍스의 이 GLS라는 기술이 이런 엄청난 경쟁 환경이랑 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얼리웍스라는 회사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수학 분석처럼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이렇게 한번 짚어볼까요? 강점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얼리웍스의 가장 큰 강점. 이건 뭐니 해도 역시 자체 개발은 고속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 GLS 그 자체겠죠? 빠른 속도, 안정성, 그리고 SQL 호환성 덕분에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다는 그 범용성. 이건 분명한 기술적인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코바야시 CEO의 높은 지분율. 이게 강력한 리더십이나 책임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쿠오도 같은 큰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점. 이것도 강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확실한 기술력이 가장 큰 무기군요. 그럼 반대로 약점은 뭘까요? 아까 나눴던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좀 치명적인 약점은 역시 그 불안정한 재무 구조입니다. 매출은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스닥 상장 유지에도 계속 물음표가 따라다닌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점유율이 크지 않다는 점도 약점이고요.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CEO한테 지분이 너무 몰려있는 구조가 지배구조 투명성 측면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네, 재무적인 불안정성과 낮은 인지도가 주요 약점이군요. 기회 요인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고 봐야죠. 기업들도 계속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또 웹3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분야가 뜨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얼리웍스가 B2B에 집중하고 있으니 이런 흐름과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입니다. 이건 뭐 경쟁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글로벌 IT 대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과의 정말 치열한 경쟁. 이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또 아직 나라별로 규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술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딜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말 명확해지네요. 얼리웍스는 GLS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은 정말 커 보이는데 동시에 돈을 벌어야 하는 숙제, 또 나스닥에서 계속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 그리고 엄청난 경쟁자들이라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얼리웍스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혁신적인 GLS 기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상용화해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거 정말 쓸모있다 하는 실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재무적으로도 튼튼해지느냐 하는 거죠. 특히 나스닥 상장 유지는요. 그냥 자격을 유지한다 이걸 넘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야 또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기술 개발, 마케팅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요. 이 선순환 구조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얼리웍스는 GLS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몸을 보호할 방패는 좀 약한 상태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그 창의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지만 수익성을 증명하고 또 나스닥 상장 유지라는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기술적인 가능성을 실제 비즈니스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게 참 어렵고 긴 과정일 텐데 딱 그 과정에 놓여있는 회사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보실 때는 높은 성장 잠재력이라는 밝은 빛과 함께 재무적이고 시장적인 리스크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반드시 같이 균형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술, 재무, 시장 환경, 여러 각도에서 얼리벅스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타이밍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시장이 GLS 같은 이런 고속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솔루션을 대규모로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된 걸까? 아니면 얼리벅스가 시대를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만약 후자라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도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얼리벅스가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결정적인 성공 사례, 그러니까 킬러 앱을 만들어내야 이 기술 진짜 성공하겠구나 하고 확신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